예,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여야 할 것 없이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을 좀 들여다보면요. 광주시장 후보에 지금 안철수 대표 측의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일찌감치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분입니다. 강원태 현 광주시장 그리고 이용섭 의원이 전격적으로 탈당 그리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당사자입니다. 이용섭 의원 연결해서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이용섭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제 무소속 이용섭 의원이 됐습니다. 예. 예, 이런 결정 내리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씀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우리 정치 역사상 가장 구태스럽고 포각스러운 정치 행포를 자행을 했습니다. 이 다른 것도 아닌 민주화의 성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광주시장 자리를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예. 언론이 쉬는 4일 연휴를 틈타서 그것도 심야에 전격적으로 낙하산 공천, 지분 공천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도 없이 두 사람이 밀실 정치를 통해서 21세기 정당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치적 테러를 광주 시민들에게 자행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한길 대표는 통합의 명분을 내세워서 예. 광주 시민을 기만하고 저에게 정치적 보복을 자행했고 이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기 사람을 챙기는 그런 구태의 정치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왜 탈당을 했냐. 저는 6년 전 이제 민주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보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누구보다도 당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았고 또 지난해 당 대표까지 도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탈당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광주 정신을 못 오가고 광주 시민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린 이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와는 더 이상 어떠한 가치와 철학도 공유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참담한 마음으로 탈당을 한 것이죠. 예. 지금 상당히 그 거친 단어들까지 나왔습니다. 두 대표에 대해서 뭐 포각, 구태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도부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던남 지역에서의 기득권 포기 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새정치의 시작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으실까요? 낙하산 공천 자기 사람 신기가 어떻게 새정치일 수 있습니까? 예. 오랫동안 광주 전남에서는 민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면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으로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임명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시민에게 후보 선택권을 주는 것이 새정치의 시작일 텐데 예.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저와 강훈태 예비 후보를 제치고 15%도 안 되는 후보를 자기 사람이라고 해서 낙하산 공천하는 것을 보면 이 안철수의 새정치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저는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은 정부 여당이 낙하산 인사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사례는 낙하산 인사보다도 재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광주시장은 광주 시민이 뽑아야지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이 임명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얼마나 광주 시민을 모동하는 것입니까? 예. 광주 시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시민들이 6.4 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하기 전이긴 했습니다만 당시 이제 민주당 시절이었죠. 1월 8일 날 저희 시선 집중에 이영섭 의원과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지도부가 필요하다면은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훌륭한 인재라면은 개인적으로 이런 전략 공천에 대해서는 수용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렇습니다. 합당 이후에는 입장이 바뀌셨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윤 후보는 지금 지적하셨던 그 훌륭한 후보가 아니라는 말씀이신지 좀 듣겠습니다. 예, 지금도 같은 생각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광주시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느냐, 안철수의 새정치 신당이 차지하느냐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 출마할 때 김한길 대표와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 후보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것이
민주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시에 저는 저보다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오면 안철수 신당에게 결코 강주시장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양보할 용의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을 밝혔던 것이죠. 예. 그리고 신당 출범 이후에도 김한길 대표는 저에게 경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개월 이상 준비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이해를 구하는 전화 한 통 없이 작전하듯이 밀어붙여 버렸거든요. 한마디로 예. 이것은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당내 소통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부 보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예. 자기는 못하면서 남에게만 요구하니까 설득력도 없고 공감도 못 받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제가 그 이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좀 반론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당시 그 1월 8일 날 역시 저하고 인터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경선으로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 광주 호남 지역에서 새로운 인물, 도덕적이고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을 공천을 해야 하는데 혁신 공천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경선을 하게 되면은 혁신 공천 대상자가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천될 가능성이 낮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지지도와 관련해서 전략 공천 얘기를 하셔서요. 전략 공천의 전략 공천의 방향성을 얘기냐면요. 지지도로 보시는 건지 혁신 인사로 보시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혁신성으로 어떻습니까?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전략 공천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취지가 예를 들면 여성이랄지 장애인이랄지 소수자를 배려한다든지 당내 경선에서는 지지율이 약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때문에 예. 본선에 나가면 새누리당 후보나 상대방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전략 공천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당시 1월 달에는 민주당하고 안철수의 새로운 신당하고 경쟁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는 지지율이 약하지만 예. 본선에 나가서 새정치 신당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단다면 전략 공천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지만 3월 2일 날 민주당과 새정치 신당이 통합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본선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공천을 하면 그냥 이제 당선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상황이 그렇다면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고요. 정치 환경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일 때는 지지도를 통해서 당선 가능성을 봐야 하지만 합당 이후에는 당선이 당연시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지도라든가 시민의 뜻을 물은 인지도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혁신성과 그 사람의 전문성과 그리고 도덕성을 누가 판단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예. 두 사람의 당대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상 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당 선언을 하시면서 잠시 떠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선거 이후에 다시 복당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주정부 10년을 탄생시킨 60년 전통의 정당입니다. 예. 저는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로부터 당이 해방되는 날 다시 이제 들어가서 2017년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예. 저는 그야말로 당을 떠난 것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싫어서가 아니고 일제 강점기하에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안주로 떠나야 했던 독립군의 심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잠시 떠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치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강제 점령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현재로서는 그렇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다른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도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표출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지방선거 후에 결과가 어찌됐건 복당 시기는 두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을 때 복당하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두 대표가 물러나야죠. 예, 그 전에는 복당은 없다. 네.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예. 적어도 이제 21세기에 공당이라면 모든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독점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강주시장 공천을 하는데 예.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조차 못하게 하고 왜 공천심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두 대표께서 지시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1세기 대명천지에서 어떠한 조직이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이 있습니까? 예, 그 조직의 투명성이 없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그런 비판으로 듣겠습니다. 예, 예. 강원태 시장도 지금 탈당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두 후보 간의 단일화 이야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화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제 이번 광주시장 선거는 민주 세력 대 반민주 세력, 시민 후보 대 낙하산 후보, 광주 지키기 세력 대 광주 죽이기 세력 간의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 세력, 시민 후보가 이기는 길이라면 단일화를 포함해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시민이 원하는 길을 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영섭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광주시장 선거에 대한 윤정현 후보 측의 입장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윤 후보가 공식 기자회견을 마친 내일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